안녕하세요. 지금 행복하지?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은 당신의 삶에 작은 행복과 큰 변화를 선물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상의 지혜, 긍정적인 에너지, 그리고 행복을 찾는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의 여정을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주제는 타인에게 지나치게 잘해주거나 친절하게 대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와 인간관계에서의 처세법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을 통해 그 지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타인에게 너무 잘해주거나 지나치게 친절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나의 호의가 올바른 사람에게 전달되면 기쁨으로 돌아올 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호의를 무시하고 나를 단지 이용하기 쉬운 사람으로 여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관계를 왜곡시키고 나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비밀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비밀은 남들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비밀은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나쁜 비밀은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내게 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비밀은 마음속 깊이 숨겨두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객관적인 자신의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도 결국 타인의 범주에 속하며 주관적으로 바라보면 누구나 자신만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적에게 알려서 안 될 일은 친구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아라비아 격언이 있다. 비밀을 지키면 비밀의 주인이 되지만 비밀을 고백하면 비밀의 노예가 된다. 그리고 평화의 열매는 결국 침묵의 나무에서 열리는 법이다. 말이 많으면 말 실수가 느는 법이다. 과묵함은 처세의 근본이란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재능을 과시하지 마라. 자기 재능을 크게 과시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진 재능을 감추는 위장 가면을 쓰는 일이다. 재능이란 과시하는 순간 공격의 대상이 된다. 어떤 방식으로든 과시를 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에게 나의 월등함을 과시하게 된다면 격렬한 열등감과 분노심을 일으키게 된다. 상대방은 결국 내게 복수심을 품고 모욕을 주어 안갚음을 하고 싶어 하기 마련이다. 사람은 본디 자신과 비슷하거나 자신보다 열등한 사람과 있을 때 가장 큰 편안함을 느낀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어릴 때 친했던 친구들과 시간이 지날수록 멀어지는 이유도 이와 비슷하다. 오랜 시간 자신만의 삶을 살며 어릴 때 친구들과 비슷한 부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 나의 안전을 위해 나의 뛰어난 점을 너무 드러내지 말고 재능을 드러내야 할 때와 숨겨야 할 때를 구분하여 다른 사람을 안심시켜라. 자신이 어떤 슬픔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 말하지 마라. 슬픔은 공유해서 좋을 것이 없다. 기쁨은 좋은 사람들과 나눌 수가 있지만 슬픔은 아무리 좋은 사람이더라도 부정적인 감정으로 물들게 한다. 나의 슬픔을 위로해주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타인이나 세상에 대한 비난은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타인에게 지나친 기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 하더라도 타인은 결국 나와 다른 존재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근본적으로 혼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을 때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약간의 근심과 고통, 그리고 고난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우리를 단련시키고 삶의 본질을 이해하게 합니다. 깨끗하게 씻지 않은 길이 안전하지 않듯이 고난 없이 삶의 본질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결국 행복과 불행은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슬픔에 빠져 좌절하며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슬픔은 대부분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므로 혼자 있는 법을 익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생각이나 의견에 즉각적으로 반박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과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종종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오해와 이해 부족은 서로에게 정신적인 상처를 남기고 때로는 미움과 증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반박이 필요할 때는 먼저 상대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자신의 이익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한 무지 때문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와 다른 가치관이나 반대되는 의견을 듣게 마련입니다. 이때 즉시 반박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고집불통일 수도 있고 혹은 당신의 의중을 떠보기 위해 일부러 반대 의견을 제시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대의 의도를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경우에는 웃고 넘겨버리면 그만이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그 속에 감추고 있는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건전한 논쟁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건전한 이유가 아닌 그저 당신의 속마음을 알아내려는 교활한 속셈을 가진 사람을 대할 때에는 경계심을 풀지 마라. 경계심이란 마음의 빗장을 단단히 걸어두는 것이 지혜롭다. 상대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을 하지 마라. 비록 천하고 가련하며 비웃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인격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나쁜 인격자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래, 세상에는 저런 존재도 필요하지라고 생각해야만 한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의 인격 속에 존재하는 영원성이나 불멸성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의 천성은 결코 쉽게 변하지 않는다. 지나치게 관대하고 다정하면 상대방은 무례해진다. 인간은 자신을 찬양하는 사람보다 자신을 경멸하는 사람에게 더 신경을 쓴다. 사람들이 한평생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땀 흘려 노력하는 원인은 무엇보다도 남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인정하는 말을 해야만 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남을 무시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 인격을 무시하는 공격적인 성향은 언제나 비성적인 말을 동반한다. 환경이 변하면 이해관계도 변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태도나 행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말이나. 표정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무익하고 위험하며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은 일이다. 인간이란 모두가 똑같다. 그들은 칭찬을 받으면 비록 사탄 발림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흐뭇해한다. 인간의 이런 특성은 이해하기 걱정을 남에게 말하지 말라. 당신이 직면한 문제를 남에게 털어놓는 것은 어리석고 무의미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의 문제에 관심조차 없을 것이며 어떤 이들은 오히려 당신의 불행을 즐길지도 모른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일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잃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불행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거나 적어도 지금 당장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걱정은 상상력을 통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이는 마치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다. 걱정으로 세운 모래성은 많은 열정을 쏟아부어도 단 한 번의 한숨에 무너질 만큼 허망하다. 우리는 걱정을 경계하고 불필요한 상상력으로 불행을 미리 상상하며
불안을 키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눈앞에 불행이 닥치기 전까지는 미리 걱정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다. 인간은 누구나 홀로 있지 않을 수 없다. 궁극적으로 행복은 얼마나 홀로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늘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노예일 뿐이다. 노예는 주인의 눈치를 보고 명령에 따라 움직이며 하기 싫은 일조차 억지로 해야 한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완전한 고독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사유와 상상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 행복과 세상의 본질은 무엇일까? 인간 세상 어디를 보더라도 대단한 것을 얻는 일은 쉽지 않다. 세상은 고난과 고통으로 가득하며 인생 자체가 고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의 마음이다. 마음의 명랑함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간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대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다. 행복은 외부에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자신이 그렇게 느끼기에 행복한 것이다.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불행하지 않게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다. 행복은 쾌활함의 정도에 비례하며 쾌활함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달려있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자보다 더 행복하다는 말은 이러한 본질을 잘 보여준다. 나무가 튼튼해지기 위해 바람이 필요하듯 인간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이 필요하다. 최상의 보물은 명랑한 표정과 쾌활한 마음이다. 행복의 90%는 건강에서 비롯된다. 사람들이 질투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자신보다 나은 처지의 사람을 바라보는 데 있다. 누군가가 자신보다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거나 더 많은 사랑을 받는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자신의 비참함을 돌아보게 된다. 모든 불행은 남들과 비교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러나 시선을 돌려보라.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거나 듣지 못하는 사람들, 하루 한 끼, 식사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지구상에는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 또한 자신의 삶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다. 그대 주변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마라. 타인에게 비밀을 털어놓지도, 타인을 무시하지도, 그들의 의견에 반박하지도 말라. 또한 자신의 걱정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삶은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명언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세상 자체가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슬프기도 하다. 하루는 인생의 축소판과 같다. 아침에 깨어나는 것은 탄생이며 상쾌한 아침은 짧은 청년기를 맞이하는 것과 같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어 잠자리에 드는 것은 인생의 황홍이를 맞이하는 것과 다름없다. 인생의 첫 40년은 자신이 직접 쓴 소설이고 그 이후의 30년은 그 소설을 해석하고 해설해가는 과정이다. 결국 우리는 살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한다 인간이 살고 있느니 세상은 그가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그 모양이 달라진다. 물고기에게는 물속이, 새에게는 공중이, 두더지에게는 땅속이 행복한 것처럼 자기에게 적합한 분위기만이 행복을 주는 것이다. 가령 은호구나. 궁정의 공기에서 숨 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사교는 사교가 좋아서가 아니라 고독이 두려워서이다. 고독은 뛰어난 정신을 지닌 자의 운명이다. 사교가 뛰어난 사람은 대체로 평범한 사람이라고 평가해도 좋다. 그러나 비사교적인 사람들, 특히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외로운 영혼들은 어떤 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물로 봐도 좋다. 헤라클레스처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이
보석 세공을 하거나 학문 연구를 한다면 그는 타고난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은 불행을 면하기 어렵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에만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슬픔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아지기 위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낭비한다. 사람들의 눈높이에 나를 맞추려는 데서 모든 불행이 시작된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사람들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돈이란 바닷물과도 같다. 그것은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말라진다. 돈 빌려달라는 것을 거절함으로써 친구를 잃는 일은 적지만 반대로 돈을 빌려줌으로써 도리어 친구를 잃기 쉽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사상만을 받아들일 때 자신의 사상은 발전하지 못하고 상상력도 인생은 자신의 생각을 키우는 과정이다. 다른 사람의 사상에 의존하며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키지 않는 사람을 볼 때마다 셰익스피어가 다른 나라를 보기 위해 자기 나라를 판다고 한 말이 떠오른다. 다른 사람들의 상황이 부러워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그들의 성격에 맞는 것이며 당신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당신이 그 자리에 놓인다면 불행하게 느끼고 참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우리의 인생은 커다란 모자이크와 같다. 가까이에서는 그 모양과 아름다움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지만 멀리 떨어져서 바라볼 때 그 진가를 알 수 있다. 우리는 흔히 갖지 못한 것을 바라보며 저것이 내 것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것을 가진다고 해서 행복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좋을까라고 생각한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결핍을 인식하며 불행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 대신 자신이 소유한 것을 바라보면서 만일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를 생각해 봐야 한다. 마음의 동요가 적을수록 고통도 줄어든다. 활동의 영역을 좁히면 마음의 동요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정신적인 활동을 제한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권태에 빠지고 만다 지나친 방탄과 쾌락의 늪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분노나 격정과 같은 격렬한 감정의 혼란을 피하고 옛 정신적인 긴장이 계속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날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음식의 절제를 두어라. 청년기에는 주관이 지배하고 노년기에는 사색이 지배한다. 다시 말하면 청년기는 작가로서 알맞은 시기요. 노년기는 철학은 삶의 다양한 국면에서 빛을 발한다. 청년기는 주관과 인상에 따라 결심하지만 노년기는 사색과 경험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린다. 아무리 실패가 예상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한 가닥의 희망이 보인다면 절망해서는 안 된다. 하늘을 뒤덮은 먹구름 사이로 작은 빛이 새어나온다면 그 빛은 우리의 앞길을 비출 수 있는 소중한 희망이다. 작은 빛이라도 그것은 세상을 환히 비출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용감한 사람은 아무리 험난한 파도 속에서도 한 가닥의 희망을 붙들고 나아간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작은 빛보다는 먹구름에 더 집중하며 두려움에 떤다. 하지만 먹구름은 반드시 거친 뒤 사라지기 마련이다. 진정한 용기를 가진 자만이 그 작은 빛을 향해 자신을 던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다. 숭고한 경지는 항상 시련 속에서만 얻어진다. 자연은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사나운 회오리 바람과 짙은 어둠을 몰고 온다. 우리의 시야를 막는 바위, 나무 한 그루 없는 황량한 대지, 요란스러운 강물의 소리,
귀신의 비명을 방불케 하는 바람소리 속에서도 우리는 고통과 두려움에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 그런 환경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는 자는 결국 자신의 길을 찾아낸다. 만약 우리가 사물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인식의 순수한 주체로서 모든 것을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인식과 완벽한 명확성은 우리 삶에서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이러한 인식과 명확한 사고방식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폭풍 속에서 흔들리며 살아남기 어려울 것입니다. 무모함과 오만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논리와 이성뿐입니다. 지금까지 쇼펜하워가 인간관계에 대해 남긴 지혜로운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저희 채널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